이들 부위가 손상되면 감정이입이 불가능해져 죄책감, 두려움, 걱정 등의 반응이 약해지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치료를 위한 자체 치료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자 전성화입니다. 오늘은 사이코패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가 힘겹지 않으신가요? 끔찍한 행동을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반사회적인 인격자들을 볼 때마다 정상적이지 못한 사회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조현병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아파트 방화 사건이나 PC방 살인 사건 등 범인이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점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들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규정합니다. 세계 정신의학계에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공통적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은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반사회적 행동들을 반복하고 충동 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과의 공감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공감 제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중요하기에 별다른 꺼리낌 없이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 라스베가스 공연장에서 난데없이 총기를 난사했던 용의자와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같은 인물들이 해당이 됩니다. 무책임하고 무모하며 후회나 죄의식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인격장애자자는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100명 중 1명은 사이코패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펴낸 저자 존 론스는 막강한 정치 권력자 또는 존경받는 CEO로 활약하거나 평범한 직장 동료 또는 선량한 이웃으로 행세하는 사람들을 고단수 사이코패스라 칭했습니다. 지극한 가족사랑을 보이며 선량한 이웃으로 가장해 수년간 언론 매체에 얼굴을 비췄던 이영학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뇌의 합리적인 판단과 대인관계 능력, 실행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피질과 회백질 기능장애가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편도체는 회백질과 백질의 양이 일반인보다 턱없이 적었으며 전두피질도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15% 수준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2013년 영국 정신건강연구소 니젤 블랙우드 박사팀이 범죄자들의 뇌구조를 관찰한 결과 사이코패스의 경우 전두피질과 축두극의 회백질량이 매우 적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블랙우드 박사팀은 연구 결과를 두고 이들 부위가 손상되면 감정이입이 불가능해져 죄책감, 두려움, 걱정 등의 반응이 약해지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권준수 교수님은 사이코패스는 뇌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서 환경적 요인보다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 이는 오래전부터 의과학계의 정설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전두피질은 전체 피질의 약 30%를 차지하는데요. 원숭이는 11.5%, 고양이는 3.5%인 것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습니다. 뇌 속에 있는 전두피질과 회백질의 양이 우리가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과거 테드 강연에서 스스로를 사이코패스라고 고백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제임스 폴른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이코패스의 유전자는 정상인과 다르다고 주장을 합니다. 70여 명의 사이코패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마오의 유전자 발현으로 인해 사이코패스 성향이 형성된다는 것인데요. 마오의 유전자는 X 염색체로 폭력 유발 유전자나 다름없는데 마오의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이 유년 시절 폭행 장면을 자주 목격할수록 잠재된 공격 성향이 극대화돼 향후 위법 행위를 일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마오의 유전자가 있을 경우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게 되면 사이코패스 성향에
불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일각에선 사이코패스가 유전적 요인으로 나타났기보단 어린 시절 정서적 상처가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캐나다 범죄 심리학자인 로버트 D. 헤어 박사에 따르면 부적절한 양육이나 어린 시절 나쁜 기억이 사이코패스의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본성에 존재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발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헤어 박사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뇌에서 기분 나쁜 것을 예상해 중추신경계로 두려움이란 신호를 전달해야 하는 편도체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최초로 밝혀낸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헤어 박사가 개발한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사이코패스 판정 도구 PCLR에 기반한 진단 기준을 질문 내용으로 만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위의 질문 내용을 체크해 본 후 전혀 그렇지 않으면 0점, 조금 그러면 1점, 정말 그러면 2점을 매겨 총점을 내는 방식인데 40점이 최고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다고 판단하는데 희대의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은 테스트 결과에서 35점을 기록하며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판정받았습니다. 일반인은 평균 15에서 16점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처럼 공감결여, 무책임,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사이코패스 환자의 특성상 치료는 최대 난제로 꼽히는 이유가 환자가 자발적으로 의료진을 방문하는 일이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현재 사이코패스 치료를 위한 자체 치료법은 없습니다. 단지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동성이나 우울, 감정 폭발, 행동 조절 문제가 심각할 경우 타인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물 치료로 증상을 조절하고 항정신병약물 또는 항우울제 처방을 합니다. 또한 감정 조절이나 충동 조절을 위한 심리 치료가 병행되죠. 치료 이후도 그리 좋지 않은데 본인, 사이코패스는 정상인이라 여기며 타인을 비정상적으로 지목하는 등 치료 동기가 결여되어 있어 치료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어학 전문 매체 메디컬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미국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 심리학자 아리엘 베스킨 서머스 교수와 조슈아 버커츠 교수팀에 의해 사이코패스들도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상황에 스스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는 그 행동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 있다, 즉 후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미국 국립과학원해보 피나스에 실은 논문에서 심리학적 기준으로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사람들을 포함한 62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심리 반응을 검사 분석한 결과 기존 관념과 달리 사이코패스들도 자신의 결정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상황들에 부딪히면 후회라는 감정적 경험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컨대 가상으로 도박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제대로 했으면 돈을 땄을 거지만 잘못 생각해 돈을 잃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며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자,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사이코패스의 패턴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의 뇌와 정신의 상관관계에 대해 풀어보는 그래서 뇌과학. 오늘은 사이코패스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